근데 이번 화는 저희의 실수로 인해 녹음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번 화를 폐기하려고도 생각했지만 그냥 저희의 실수는 실수대로 남기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그냥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 화가 듣기 불편하시다면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정지를 누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백수 테마파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입니다. 네, 저는 다다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발간되었는데요. 그 회고록에서 일부의 내용이 문제를 삼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히 201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권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 그 결정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했다. 네, 이게 바로 한나라당의 주장이라고. 새누리당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회고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있는데 이 사건들을 회고록을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밝혀진 사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사실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날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김정수 국방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기권할 것인가 대해서 경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그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은 북한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기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6일 날 대통령이 송민순, 이재정, 김만복, 문재인, 백종천 등을 불러서 다시 한번 토론을 벌였는데요. 여기서는 의견이 극렬히 맞서고 고성이 오가는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송민순 장관은 회고록에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고 나머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천 안보실장 등은 여기서 이미 한번 결론이 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다음 날인 11월 18일 날 서백원에서 다시 한번 그 회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회의의 성격을 두고도 의견이 맞서는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기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한번 결론이 난 거를 외교통상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한 번 더 그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경과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0일 날 유엔에 표결이 있었죠. 네.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있었죠. 근데 대한민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과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송민순 장관이 반대를 한 이유와 그리고 나머지 장관 및 안보 관련되신 분들이 기권을 결정하게 된 이유 컨셉트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11월 달에는 10월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의 총리가 남한에 와서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안보실장 등은 이 북한의 결의안을 찬성을 해버리면 북한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권을 결정하였고요. 그 반대로 송민순 장관은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우리나라도 2007년도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과 그리고 유럽에서 올리는 이런 결의안을 문구 수정에 참가할 정도로 외교통상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결의안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나라에 결의안을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등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 결의안의 기권을 통해서 북한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경욱 원내대표님이 먼저 논평을 냈었는데요. 워딩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결국 문 전 대표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마저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 탄압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의 결재를 받고 북한과 내통해 유엔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했다는 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 또는 내통 모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표가 그 결의안 기권을 물어봄을 해서 내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명재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북한의 종복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김무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반역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생대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진짜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일과 16일, 그러니까 15일날 안보정책 조정회의와 16일날 난상 토론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15일과 16일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아직 결론이 유보된 상태에서 18일날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타진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가 북한의 의견을 타진한 게 20일 표결 전에 다시 반응이 날라와서 그걸 보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였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 전 안보실장 등은 15일과 16일의 회의를 통해서 이미 1차적으로 결론이 났고, 대통령은 이미 한번 결론이 난 상황에 대해서 18일날 사회간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교통상부 장관이 송민순 씨가 아직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해봐라. 그렇게 18일날 회의가 열렸고, 20일날 그 위원 표결 전에 쪽지가 온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위원 표결 전에 각국의 동향 보고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냥 서로가 정확한 회의록이 없고 각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서로의 기억이 약간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장관들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은 결정된 이후에 북한에게 통보를 했다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건 경과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문재인 씨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내통 모의를 했다, 북한의 종복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씨가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고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있는 주장일 뿐이고, 반대편에는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분들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새누리당에서는 한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너는 빨갱이야, 너는 종북이야 이런 식으로 색깔칠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청와대 기록물에 아까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회의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는가,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은 회의록이 없는 회의라서 기록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이런 굉장히 불안한 기초 위에 너는 종북이야, 빨갱이야 색깔칠하는 게 과연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인가가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네, 한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단독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실 그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 그거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거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야당의 대통령 유력 후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경과에서 살펴봤듯이 전체적으로 비서실장이라는 위치가 주도적인 역할을 예를 들면 북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기권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재정 장관이나 아니면 송민순 장관이 강하게 대립을 했지, 여기서 비서실장이 나서서 북한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거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그 회의에서 나온 전체 결과를 한 사람에게만 공격을 함으로 해서 이런 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스 씨가 아까 설명해 줬는데요. 그 진실에 관한 팩트에 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 회의의 기록물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 NLL 노무현 대통령 포기 발언,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기록물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유리한 기록물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혹시 그런 기록물을 남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물을 남김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NLL 대통령 포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만약에 강기 장관 회의에서 나왔을 장관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NLL 대화록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도 막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한 회의록이 존재한다면은 오히려 이 사건을 돌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정략적으로 이런 역사의 사건을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록물을 계속 안 남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금융 지원했을 때 서별관 회의 가지고 왈가왈부했을 때 기록물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기록을 안 하게 되고 점점 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그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난 2013년에 있었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NLL 대화록 유출에서 정문원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 대화록을 당시 김무성 대표였나요? 네, 김무성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어디서 찌라시에서 혹은 정문원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입수를 내가지고 대선 기간에 발표한 적이 있죠. 김무성 의원이 아까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했던 그 문건의 내용, 발언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대화록이 유출되어서 김무성 의원에게 전달되어 그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읽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거기서도 당시 2013년에는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였다고 해서 매우 많은 정치적인 이득을 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당시 큰 정치 쟁점화가 되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 외교 문건까지 정치 쟁점화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당시 윤상현 의원은 이 사건이 지난고 14년도에 사실 그 당시 13년도 그 당시에는 내가
최전방 공격수로 NLL 포기 발언을 하였다서 많은 공격을 하였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식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 내용을 보면 과연 새누리당에서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가진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정치적인 목적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옳은 목적인가,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NLL 대화록을 유출시킨 정문원 의원은 겨우 500만 원 약식 기소만 되었고, 그에 관계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모두 무혐의가 된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정당한 법칙 행위인가도 가장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방금 NLL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 정정해 드립니다. 정문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NLL 그 사건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언정 아니면 말고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취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또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 국정감사에서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사견님을 전제로 자신은 이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감장에서 국정원장이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고 그를 새누리당이 확대 생산하고 언론도 확대 생산하고,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아니면 말고. 네. 딱 이게 바로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을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믿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즉,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바라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야 될 의무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과거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봐야 할 게 하나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지금 저희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다다 씨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권 결의안은 주로 유럽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 상정하는 것인데, 내용은 북한이 인권 유린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권 수용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권 유린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납치 문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그냥 국제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런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라, 이런 권고성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야, 너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너 행동 고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행동을 고치라는 국제적인 사회의 우려와 충고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북한과 한민족이고,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즉, 다시 말해서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증진법, 각 당이 이런 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많은 공론의 장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권 결의안 같은 정치적 선언적인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법과 그리고 우리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송민순 회고록이 한창 논란이 되던 17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결과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무려 4.2%가 떨어져서 27.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3.5%가 올라서 65.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6%가 떨어지고
민주당은 1.4%가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폭이 더 적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 지지율로 1등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북몰이를 새누리당에서 종북몰이를 시도하였지만 여론은 이런 종북몰이에 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미르나 K스포츠에서 여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도 악재가 겹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정북몰이에 통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박근혜 정부가 이 새누리당의 유력한 무기였던 정북 노름을 이제는 오히려 칼을 묻히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 종북 놀이가 뭐 총풍이나 북풍 이때 말고는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 총선 때도 뭐 북한 음식점 여직원들의 단체 탈북 뭐 이런 종북 놀이를 했었죠. 근데 이런 종북 놀이들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속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정부들이 그걸 했으면은 강한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송민순 전 장관의 해고록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10월 26일인데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 지금까지의 논란이 다 지나가버린 논란이 되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빠른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변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또 씁쓸하기도 하는 느껴지는 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열심히 치고받고 싸웠지만 여러분들 듣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치고받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사실 처음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이 논란이 되게 현재 진행이어서 좀 재밌게 준비를 하였지만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좀 많이 지나가 버린 얘기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녹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